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밖에서 방송하니까 좋네요. 과수원 상태로 봐서는 공기는 좋은데 과수원 상태가 영 개판이라 가지고 속은 아픈데, 이 정도 복숭아 봉지 같으면은 거의 못 땄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여기가 우리 형님이 도지를 붙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이 처음에는 다른 지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여기 도지 붙이려고 하는데 나무가 어떠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는 얘기는, 이게 나무 결과지 보니까, 결과지도 현찮고, 야, 봉지 달린 거 보니까 병도 많아가지고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저쪽 가야 쪽 보면은 이 네 줄 중에 한 줄이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서글프다 이거죠. 봉지 달린 거 보니까 내년에 또 망할 것 같고 무섭다 이거죠. 그래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거죠. 또 우리 형님이 아쉬워서 이제 저를 한번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야, 네가 봤을 때는 이 밭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 저는 이 밭을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일단은 제 마지막에 이야기 해드릴게요. 마지막에, 오늘 영상이 좀 길거든요. 왜냐하면 밭이 커요. 자, 지금 밭을 가해 쪽으로 이제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자, 이렇게 나무도 죽고, 이 한 줄은 거의 다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한 줄, 두 줄, 세 줄, 이게 네 번째 줄인데, 네 번째 줄은 다 죽었거든요. 자, 이게 조건을 보자면은, 자, 이쪽이 경사면 중에 이 밭이 가장 밑바닥 밭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물이 땅 속에 스며들어서 흘러내려가는데, 아마 이 네 번째 이 고랑은 물이 지표면 가까이로 흘러가지고 아마 뿌리가 데이고 물이 고여가지고 아마 다 죽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물이 지하 수위가 낮아가지고 아마 뿌리에 별 지장 없이 어느 정도 나무가 생육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 이 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돈을 안 들인다고 하면은 미니 포크레인으로 그 또를 푹 둬가지고 저 끝하고 그리고 이쪽 끝으로 해가지고 디귿자로 파가지고 물을 일단 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돈을 들여서 한다 하면은 또를 무조건 두고 거기다가 유공관을 묻어가지고 물을 빼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럼 따지고 보면 수맥을 끊어가지고 이 복숭아 밭이 있는 쪽으로 물이 내려오기 전에 유공관에서 물을 다 잡아먹어가지고 양쪽 끝으로 해가지고 다 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밭은 도지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좀 그래서 알고서도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똘은 더 써야죠. 미니 포크레인 갖고 와가지고 똘은 더 써야지. 그러면 이 지경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그것도 안 하고 하니까 나무는 심어놓고, 나무는 비실비실해서 죽어도 어차피 약은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풀도 깎아야 되고, 관리는 관리대로 했는데 돈은 안 되고 나무는 다 죽고, 결국은 요 내고랑이니까 25%는 그냥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의 문제는 여기 고를 안 팠다 이거예요.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뺐어야 되는데 수로를 안 파서, 그래서 나무가 다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지금 덕시설이 48짜리로 해가지고 예전에 했던 거라 가지고 지금은 다 찌그러들고, 48의 간격이 거의 10m에 하나씩 박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형님한테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 48짜리 요거 기둥 다 분해해가지고
한 나무에 하나씩. 왜냐하면 지금 이게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러니까 개수가 좀 많아요. 개수가 많단 말이에요. 요거 풀러가지고 나무마다 우산식으로 다 박으라 이 얘기죠. 지금 있는 상태로 가지고는 덕시도 자체가 되지도 않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있는 파이프 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나무 어느 정도 박고 조금만 더 투자를 한다 하면은 우산식으로 해가지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도장지를 하나도 안 땄어요. 바닥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위에도 도장지를 하나도 안 땄어. 또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제가 이 하수형 농사 짓잖아요. 하수형 농사 짓는데 일반 수형에서 하수형 따라 하면은 농사 망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역이 이제 영동이다 보니까 제가 하는 농사를 갖다 어느 정도 따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나무 꼬라지가 그래요, 지금. 가지도 이렇게 막 늘어뜨려 가지고 하고 어느 정도 하수형을 해보려고 이제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도장지도 않다, 가지도 길게 뺐어, 주지도 많아. 그리고 여기 올해 가을 장마 비 많이 왔어. 그러다 보니까 습하지. 그럼 뭐가 붙겠어요? 병이 붙겠지. 병이 붙고 복잡하면은 순나방 붙고. 그래서 아마 올해 하나도 못 딴 것 같아요. 요것이 이제 뭐 여러 요인 중에 눈에 확 들어오는 농사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은 첫째는 도장지도 안 땄다는 거, 둘째는 전지 자체가 하수형을 하면 안 되는 나무를 하수형 해가지고 수간이 너무 복잡하다 이거죠. 그리고 아이고, 자, 그럼 저 위로 올라가서 잠깐 제가 자를게요. 자, 여기는 지금 이게 놀이가 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비가 잘 빠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각도상으로는. 그리고 나무 큰 거 보세요. 이 밭은 물 키는 땅은 아니거든요. 물이 큰다 하더라도 나무 자체가 물이 켜가지고 비실비실 거리는 나무는 아니거든요. 단지 여기 보시면은 요 바퀴 자국 있잖아요. 물이 고이긴 고이는데 이 나무로 봐가지고는 어느 정도 한두 군데만 잘라줘가지고 물만 뺐어도 이렇게 막 물이 고여가지고 바퀴 자국이 이렇게 패일 정도로 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자, 이쪽으로 해서 자, 요런 나무는 이제 물이 켜가지고 수세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요런 나무는 좀 덜한 거고, 그래서 이 고래에 포크레인 아니면은 관리기를 해가지고 가운데 고를 팍 둔 다음에 물을 요 가해 쪽으로만 빼주고 한번 가볼게요. 물이 고여가지고 이렇게 패이잖아요. 패이는데, 자, 여기가 이렇게 경사지라 얘기예요. 이쪽으로 물만 빼줘도 물이 이렇게 고여가지고 땅이 패이고 그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놀이로 봤을 때는 여기가 제일 낫거든요. 지금 영상을 찍는 이 자리가 가장 낫기 때문에 이 자리 한 자리에서 이쪽 밑으로 수로를 내서 관을 묻든 어떻게든 물을 빼면은 해결이 될 것 같고, 이제 고랑이 제가 봤을 때는 한 7, 8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중간에 하나 더 잘라가지고 또 이쪽으로 물을 빼면은 아마 이 나무 수색 회복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얘가 갖고 있는 힘만 해도 물이 켜가지고 비실비실 거리는 나무는 아니거든요. 보시면은 도장지 올라온 거 그런 걸 봤을 때는 나무는 건강한 나무다. 단지 뭐 농사가 안 되다 보니까 도장지도 안 따고 그냥 내방쳐놓은 그런 밭이기 때문에 좀 썩어퍼 보일 뿐이지, 나무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나무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이고. 자, 요 밑에 이 뚝가에 있는 요 나무가 뭐냐면 배나무거든요. 배나무인데, 이 밭이 옛날에는 이렇게 배밭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배밭하고 복숭아하고 이제 같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배농사가 반, 복숭아가 반, 요 정도 되면은, 복숭아에도 흑성병, 적성병 농약을 잘 칠 거란 얘기죠. 근데, 지금 상황 같으면은, 복숭아가 거의 뭐 한 99% 되고, 뚝과의 일부,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기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중간중간에 빈자리에다가 배나무가 한 나무씩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 복숭나무가 망한 이유가 뭐냐? 흑성병은 올해 재수없이 또 8월 달에 장마가 왔잖아요. 가을 장마 때문에. 찬바람이 불고 습하고 하면은 흑성병이 다시 붙는다 이 얘기예요. 흑성병은 봄, 가을로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 장마가 오면은 8월 초순까지 복숭아를 따면 복숭아가 깨끗하고 잘 팔아먹었는데 8월 중순 넘어서 8월 말 9월 초 고전에 깨끗한 복숭아가 그때 가면은 시큼시큼하니 똑방댕이 뒤에 시큼시큼하니 못 팔아먹을 정도로 더럽고 아니면은 일일이 다 털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봉지 보시면은 이 정도로 됐다고 하면은 아마 요거 이 새끼야. 요거 배나무거든요. 배나무에서 전염이 돼가지고 아마 이 복숭아밭이 흑성병이 와가지고 다 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배나무가 흑성병을 발병시키는 기주식물이 돼가지고 이 복숭아 열매로 다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형님한테 이 도지 붙이면은 중간중간에 있는 배나무, 뚝가에 있는 배나무라고 생긴 거는 모조리 다 벼가지고 불쏘시개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되지도 않는 나무에다 하수영하면 이렇게 망한다 이 얘기예요. 응? 되지도 않는 나무에다 하수영하면은 복잡해가지고 그늘지지, 습하지, 햇빛 안 들어오지, 도장지 안 따지, 무슨 농사가 되겠냐고. 바닥에 보세요. 배수는 어느 정도 잘 되는 땅인데 수로를 중간중간에 잘라가지고 물만 빼줬어도 이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나무 지금 진짜 환장하겠네. 여기 보면은 복숭아 봉지에 지금 시큼시큼 하잖아요. 복숭아 봉지에 시큼시큼 하다고. 그러니까 흑성병 와가지고 복숭아 다 절단났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가수원의 가장 잘못된 점은 뭐냐? 되지도 않는 하수형 전지를 해가지고 가수원 자체가 너무 복잡해. 그리고 도장지를 안 땄어.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형님한테 형 이거 나무 도지도 안 되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괜찮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밭이 어떨 것 같아요? 이 밭이 어떨 것 같냐고. 이거 보세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하수형 따라 했다 얘기예요. 되지도 않는 밭에 하수형 따라 해가지고 망했다고. 여러분들도 따라 하다가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되는 나무가 있고 안 되는 나무가 있고, 좀 옆에 사니까 좀 물어보고 하면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해본다고 했다가 이꼴하지 않은 거라고요. 그래서 저희 형한테는 뭐라 했냐, 형 이 밭은 돈덩어리니까 놓치지 말고 형이 꼭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리고 저는 말 자체가 엄청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엄청 오해도 많이 받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은
제가 제 의견을 얘기할 때는 엄청 직설적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은 화끈하니 좋은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뭐가 문제고 내 나름대로의 정확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민기적 거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나무의 문제는 일단 되지도 않는 하수형 전지를 따라 해가지고 나무가 복잡한 데다가 그런 데다가 도장지도 안 따고 음하고, 그리고 가을 장마 때문에 더 습하고, 그런 데다가 그런 조건에 밖에 있는, 여기가 원래 배밭이라 했잖아요. 밖에 군데군데 세워놓은 배나무가 흑성병의 기주식물이 돼가지고 거기서 흑성병이 이 배밭, 복숭아밭으로 다 전염이 돼가지고, 봐봐요. 아이고, 이거 역광이라 가지고 복숭아가 시큼시큼하죠. 보고 시큼시큼하다 얘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참 안타까운데, 저는 예전에 이 복숭아 전지 팀장을 했어가지고 밭을 돌아다니면서 이 밭의 조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따지고 보면 이제 훈련이 된 거죠. 가서 밭 조건을 본다든지 나무 수세 조건을 본다든지, 이 나무가 왜 복숭아든 사과든 왜 농사가 안 되는가 주인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고, 설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냥 예사롭게 넘기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세요. 이게 왜 하수형을 따라 해가지고 도장지도 안 따고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 얘기죠. 그래서 나무를 기르는 사람 따로, 그리고 복숭아 따가지고 돈을 하는 사람 따로,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정도의 나무, 이 정도로 꽉 찼어. 꽉 찼는데 결과지로 봐서는 나무가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이 결과지가 왜 힘이 없느냐면은 위에 있는 도장지를 안 쳐가지고 힘이 도장지로 빨려가지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 나무는 힘이 좋은 나무거든요. 단지 도장지 관리를 안 해서 도장지로 힘이 몰려가지고 이 결과지가 약해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무는 건강한 나무고, 전지 자체는 하수형 전지를 하면 안 되고, 단초 전지 짧게 가가지고 햇빛이 쫙쫙쫙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 여기는 지금 바퀴 자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관리기로 가운데 한 번만 질러가지고 저 끝으로 물만 빼줘도 되는 거고, 저 아래쪽 그쪽으로 이제 물이 쏠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군데 잘라가지고 뚜까이로 물만 빼줘도 아무 이상이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는 이 가수원은 돈덩어리예요, 돈덩어리. 이 정도로 나무 다 키우고 꽉 차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돈덩어리고, 그리고 돈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제가 한번 방송을 했지만은 약을 아끼면 안 돼요. 약을 아끼면 안 된다고. 그 약값 해봐야 돈 100만원 200만원 차이에요. 그 돈 100만원 200만원 아까워가지고 손 벌벌 떨어가지고 그 내년에 가면은 또 약값이 아마 20-30%씩 또 오를 거예요. 그러면 약을 더 못 친다고. 그러면은 배짱 좋은 놈만 농사 잘 짓는 거예요. 배짱 없어가지고 손 오그라들고 그러면은 약 제대로 못 치면은 내년에 망하는 사람 더 많다 이 얘기죠. 그래서 배짱 좋은 놈은 약 많이 하고 꼼꼼히 하고 양양 많이 해가지고 돈 할 것이고, 배짱 없는 사람은 맨날 손 오그라들어가지고 그 모양으로 약 치다가 내년에 망하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농약값이 올라가면은 배짱 좋은 놈만 돈 벌고 배짱 없는 사람은 더 망한다 이 얘기죠. 아시겠죠? 저의 결론은 이 밭은 돈덩어리예요.